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로켓을 만들고 우주로 나갈 자격을 얻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믿기 힘든 설계도를 보십시오. 1550년대, 조선시대와 같은 시기에 이미 현대의 나사나 스페이스X가 사용하는 3단 로켓의 정밀 도면이 완성되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연료 배합부터 다단 분리 시스템까지 현대 공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긴 12호 원고입니다. 왜 이 오버테크놀로지는 4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철저히 봉인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선조들이 이미 도달했던 우주의 끝을 이제야 겨우 뒤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주리포트에서는 역사를 앞서간 미스터리한 설계도의 실체와 아인슈타인조차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빛보다 빠른 항해의 소름 돋는 진실을 단독 공개합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알던 우주의 상식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로켓의 아버지를 논할 때 20세기의 고다드나 폰 브라운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루마니아의 한 지하 서고에서 발견된 450페이지 분량의 원고는 인류사의 연대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16세기 군사기술자 콜레드 하스가 남긴 이 기록에는 현대 로켓공학의 꼬지라 불리는 다단 로켓의 원리가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다단 로켓은 거대한 중력을 뿌리치기 위해 추진체를 다 소모한 하단부를 하나씩 분리해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이나 인류의 화성 이주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16세기에 이런 개념을 구상했다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핵분열의 원리를 깨달은 것과 다름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콜레드 하스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쓰이던 단순한 흑색 화약의 폭발력으로는 우주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키기 위해 액체 연료의 초기 모델을 구상했고, 놀랍게도 로켓의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델타형 날개와 정밀한 안전핀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는 왜 이런 기술을 기록했을까요? 그가 남긴 마지막 문구는 더욱 기묘합니다. 제 충고는 더 평화롭게 살 것이며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총을 조용히 창고에 보관하여 총알이 발사되지 않게 하고 무기고는 생명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스는 이 로켓이 전쟁의 도구가 아닌 하늘 넘어 미지의 세계로 가기 위한 사다리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켓 기술만으로는 인류의 우주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만 해도 약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9배를 훌쩍 넘기는 거리로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들였던 아폴로 11호조차 도착하는 데 사흘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수년이 걸리는 광활한 우주는 인류에게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지된 기술이라 불리는 초강속 항해, 즉 워프 드라이브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경우 시간이 거꾸로 흐르며 인과율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4년 멕시코의 이론 물리학자 미구엘 알쿠비에레는 물리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접어서 이동하는 기막힌 우회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직접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 주변의 시공간 자체를 찌그러뜨리는 방식입니다. 우주선 앞의 공간은 극단적으로 압축하고 뒤의 공간은 폭발적으로 팽창시켜 시공간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워프 버블이라 불리는 이 특수 영역 안에 갇힌 우주선은 물리적으로 멈춰있는 상태이므로 상대성 이론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나사는 이 이론이 단순히 영화 속 상상이 아님을 직감하고 이그럭스라는 비밀 연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해 아주 미세한 수준의 시공간 왜곡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지구에서 알파 센타우리까지 도달하는 데는 단 2주면 충분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류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대한 진화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주로 진출한 문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안한 이 척도는 문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기준으로 발전 단계를 구분합니다. 1단계 문명은 자기 행성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인류는 현재 약 0.75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1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2단계는 항성, 즉 태양 전체가 내뿜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태양을 거대한 거울 장치로 감싸는 다이슨 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 어딘가에서 별의 밝기가 이유 없이 급격하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외계 고등 문명이 이미 항성 에너지를 채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문명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을 발전소로 사용하며 시공간 자체를 재설계하거나 인과율을 조작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2단계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측되지만 16세기에 이미 3단 로켓을 설계한 하스처럼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그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열역학제 이 법칙에 따라 엄청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열 신호를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척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주의 주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외계 문명들의 거대한 흔적 사이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주의 진실은 우리가 아는 상식의 범위를 매번 비웃으며 확장되어 왔습니다. 400년 전에 누런 종이 위에 그려진 로켓 설계도부터 나사의 연구소에서 계산되고 있는 복잡한 시공간 왜곡 수식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우주를 향한 갈망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정해진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잃어버렸던 선조들의 기술을 하나씩 재발견하며 다시 별들에게로 돌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워프 항해를 통해 은하의 중심부에 발을 내딛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창조한 우주의 진정한 의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여러분의 우주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주의 진실을 찾는 여정, 우주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